고북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시민과 대화 7일차가 되겠습니다. 7일차의 11번째 순서가 돼서 고북면민 주민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잠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럭키 세븐 7자도 좋은 숫자고 일자가 2개 11 오늘 11번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11번째 왔습니다마는 환영을 해주고 하면서 꽃다발도 주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꽃다발 중에서 가장 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꽃다발을 받은 만큼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에서 환영을 아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옷을 벗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태풍으로 옷을 벗기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따뜻한 태양으로 옷을 벗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뭐 태풍이 불면 불수록 더 움켜쥐고 옷을 안 벗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뜨거운 태양을 내려쬐면 따뜻한 태양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되는데, 저의 마음을 더 활짝 열게 해주시는 우리 고북면민들,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고북면 여러분들께 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 바로 오전에 해미에서 하고 왔어요. 해미도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뒤에 별도로 박혀서 많이들 서서 앉아서 들으셨는데 고북에 오니까 또 경쟁적으로 고북이 또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 빡빡하게 채우시고 못 들어오고 다 서 계신데 서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평상시에 인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큰 절로 우리 고북면민들 5,676명이 이 자리에 다 오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큰 절로 세배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용복 면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고북면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뛸 겁니다. 워낙 열심히 하는 또 면장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 면장하고 같이 제가 큰절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고북면 주민 직원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서서 같이 목례로 인사 좀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우리 고북면민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질문을 제가 받을 때는 손을 좀 이렇게 들으시고요. 제가 골고루 이렇게 이쪽 편, 또 이쪽 편, 앞쪽, 뒤쪽 골고루 가급적이면 기회를 많이 들으려고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선정이 되시면 이름 세자를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명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질문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메모해서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신 걸로 똑같이 생각을 해서 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지난해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도 드린 것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지난해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5건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화수 주민자치회장님이 도계장 신호F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끊임없이 계속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에 최대한 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양행 양천일 이장님께서 고북농공단지 내 느티나무 관련해서 환경피해 문제 해소 대책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 우리 주민들께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강석조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께서 연암산 임도 연결을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뭐 뚜렷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영호 주민자치위원님이 다목적 기능의 국토 황토공원 조성 건의를 했는데 알다시피 2024년도에 완료했고 완료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용 용현삼리 이장님께서 용암 삼리 경로당 신축 건의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다 신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세동 체육회장님이 신송저수지 테니스장 정비 그리고 주변 소규모 공원 조성 건의를 하셨는데 테니스장은 이제 정비가 완료됐고 공원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선 용암삼리 노인회장님께서 용암삼리 공동묘지 주출입도로 포장 건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문순 정자1, 2장님께서 상습 침수구역 잠관 용배수 기능 잠관 개선 사업을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뭐 완결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태모 국가축제추진위원장님이 면소재지 진입로 인도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2026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병설 신상 1, 2 이장님 남신선 구간 인도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2026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필 알타리 장목반 반장님 농어촌도로 가구선 국가축제 연계 확장 공사 건의하셨는데 2024년도에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더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진아 가구 1위 이장님께서 가구 1위 주 출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건의하셨는데 도로 문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종 기포 1위 이장님께서 상수도 공급 기반시설 확충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지난해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믹주 양천 1, 2 주민께서 우체국 주변 지역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구역 지정 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진관 신정 1, 2 노인회장님께서 신정 1, 2 마을회관 주변 국어 복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완료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좀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완료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물리적으로 금방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난해 한번 질문 주셨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연차별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롭게 챙겨나갈 그런 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올해 질문 주신 거를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혹시 움직이는 그림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어디 움직이는 그림 있나요? 이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저 위에 그림 이쪽 그림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저기는 안 움직이나? 움직여! 움직여! 명령을 듣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끔 잠깐 그런 거 스킬도 좀 넣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 현대적인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잠깐 이렇게 움직이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게 열 몇 건인가요? 꽤 되더라고요. 12건 질문을 미리 주신 게 있어요. 이 질문은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매년 해오던 거지만 미리 받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항 현장에 가서 영상도 찍고 또 관련된 사진도 좀 찍고 해서 말로만 오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좀 잘 확인이 안 되고 공감대 형성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아 저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하느라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질문을 또 주실 텐데 그런 현장에 대한 질문은 바로바로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 그거와 관련된 것을 미리 준비했던 자료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표출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입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사전에 주신 질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도시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계획, 큰 마스터 플랜 이런 걸 짜가지고 이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 개발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공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자몽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산업단지는 또 산업단지대로 또 개발 계획이 있고, 오늘은 뭐 산업단지는 이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하고, 일단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미널과도 연계가 돼 있거든요. 서산시가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커나가고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시개발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확장 개념으로. 그래서 추진한 것이 바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이다. 시청사 주변에 있는 그쪽 도심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미 고북 이쪽으로 이 공항으로 연결되는 이 중간 지점 쪽에 계속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중간 지점 쪽에 해당되는 개념처럼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터미널이 또 옮겨가는 부지가 생기죠. 제가 좀 굉장히 더운데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나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이루는데 저게 원래 당초에 86만 평방미터로 시작을 하던 건데 이제 좀 줄어졌죠. 전임 시장 때 줄어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46만 평방미터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터미널 부지가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터미널이 저쪽으로 다 옮겨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터미널이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옮기면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중심으로 지금처럼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저기에 부지로 만드는 저기엔 뭐냐? 거기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원화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시내버스 정류장, 시외 고속버스 정류장.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 가는 거, 광주 가는 거 뭐 이거 타려면 전에는 당진 가서 탔어야 돼요. 제가 민선 6기 때 거기를 유치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타고 나갈 수 있잖아요. 다른 또 노선 가려면 또 당진 가서 타야 되고 서산시장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우리 서산 시민으로서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잘 만들어야 다른 버스 노선을 유치가 가능한 거죠. 부산 가는 거, 광주 가는 거, 대구 가는 거, 어디 뭐 양양 가는 거 이 많은 버스 노선을 유치하려면 그 터미널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역으로 비행기 타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테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보러 올 것이고 또 세계적인 철새도라지 천수만을 보러 올 것이고 해미업성 축제 보러 올 것이고 국제성지 보러 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치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쉽게 우리 지역에서 타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있게끔 그런 터미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우리 모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외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려면 지금 있는 데서 못 타고 거기까지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택시비만 더 들고 우리한테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계속 순환하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셔틀버스를 또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버스가 우리 터미널 쪽으로 한번 이렇게 거쳐서 한번 갈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 방안이 다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개가 있지만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5기하고 민선 6기 때는 큰 사업들 미래 어떤 50년 후 그 뒤를 위해서 큰 사업들 하느라고 또 생활 불편 사업들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못했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안전 문제 CCTV 얘기 안 했죠?
아까 헬미에서 했나 여기서 했나? 안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시지 마시고 좀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예,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빈자리에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CCTV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할 거예요. 2017년 2월 8일자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구축을 해서 구 성남동 청사에서 그때 당시에 817대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4075대의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방범이라든가 산불 감시한다든가 교통 이런 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눈에 한 자리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차량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신데 차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교통사고가 항시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도심 속에 교차로 같은 데 지나갈 때 잘못하면 어떤 그 충돌 사고가 난다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다 통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분에 대각선 교차로 X자로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접 갈 수 있는 교차로 X자 교차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또 시인성을 좀 이렇게 높여 가지고 쉽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칠한다든가 이런 것들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등도 녹색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다 나오는데 적색 표시등은 숫자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숫자 표시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지능형 신호등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감응형 신호체계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이런 것들이 좀 어디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어두컴컴하면 자칫하면 어르신들 발목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미진 곳 이런 곳 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거 가로 보안등도 계속 새로 달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지난해도 한 1200개 정도 개소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또 도로를 가다 보면은 차선이 지워져 가지고 흐릿해 가지고 밤에 같은 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도 흐려져 있고 그런 것들 이 차선 도색 이런 것도 또 수시로 하고 또 포트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길을 아는 분들은 뭐 큰 문제 없겠지만 길 모르는 분들은 낯선 길 가다가 바퀴가 쿵 한다든가 위험하죠. 또 어떤 그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그 과속 방지턱이 밤에는 잘못하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막 가다가 쿵 해가지고 허리가 다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과속 방지턱을 오히려 낮춰야 되는 곳은 또 낮추고 또 과속 방지턱이 없어서 위험한 곳은 과속 방지턱을 또 설치하고 지금 겨울이죠. 겨울이라서 이제 눈길 위험합니다. 그리고 얼고 그러면 초보 운전자들도 위험하고 베테랑 운전자들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염수 분사 장치를 또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어려운 그런 그 길 같은데 고갯길 같은데 경사진 곳을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금년에 한 4군데를 이렇게 염수 분사 장치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16개 이렇게 개소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도 또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염수 분사 장치뿐만 아니라 이제 열선을 깔아서 자동적으로 빙판진 곳 도로가 녹을 수 있게끔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 문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환경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앞으로 이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태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는 다양스럽게도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앞서서 소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 그때는 이거 왜 만드느냐, 쓰레기 뭐 왜 만드느냐 등등, 당진 쓰레기 왜 끌고 오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들 해서 반대들 많았었는데 그때 그 반대를 거기에 굴복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후회스러울 뻔했죠. 그런 거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서 제가 민선 8기 돌아가지고 기공식, 착공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공정률 85%까지 올라갔어요. 저 보이는 굴뚝이 94m까지 올라갈 텐데 폭은
한 13m 정도 돼요. 저 굴뚝이 지금 현재 딱 절반 47m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저 위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지금 잘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360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멋진 풍광이다. 93m까지 올라가고 나면 황금 물결, 상상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막 뭉클해지는 정도의 멋진 그런 그 체험 관광 시설이 될 것이다. 전망대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 몸통, 그 굴뚝의 몸통을 타고 어드벤처 슬라이드가 이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어드벤처 슬라이드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제일 밑에는 암벽 타기, 아이들 이거 좋아하고 또 저 올림픽 종목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설치가 되면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체험 관광 시설이 된다. 쓰레기 소각장 굴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와 체험 관광 시설이 된다. 그리고 그 해열을 이용해서 바로 물 놀이장이라든가 또 찜질방 같은 것들을 편의시설을 만들고, 또 스마트팜, 그 주변에 스마트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도 그 주변에 또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하고 또 문화예술타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시청사는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청사가 50년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76년도에 건축이 된 건데,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시청사 뒤편에 문화회관과 문화원 뒤편 쪽으로 입지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저런 모양으로 청사가 조감도가 나온 건 아니고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래서 시청사 앞에 있는 관화문에서부터 딱 일직선상으로 딱 입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공모 절차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멋있는 이제 조감도나 그림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골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2026년도 착공식을 갖고 2029년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앞에는 넓은 광장처럼 이제 또 이렇게 확 트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잘 조성을, 경관도 잘 조성을 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레저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지금까지 얘기한 거 도로, 교량 뭐 등등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죠?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청사만 하더라도 1200억, 1300억 뭐 그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부시장 때 와가지고 모시고 있던 유상곤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보니까 이 청사가 너무 넓고 앞으로 이걸 새로 지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지려면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건의해가지고 그때부터 100억씩 정립을 해왔었어요. 지금 현재 1000억 정립됐어요. 1000억. 그러니까 청사 짓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1000억 준비 다 이미 다 돼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얘기 안 했죠? 전체 예산 얘기 안 했죠? 예. 그 예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나라 전체가. 긴축 예산, 뭐 건전 이런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046억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조 2498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중에는 국비라든가 도비, 외부 재원이 또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국비나 외부 재원도 250억을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6,354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를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국비를 따는데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역할을 하셨어요. 자리는 없지만 성일종 국회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재원에는 또 도비가 있어요. 도비도 이제 도의원들이 조금 역할도 또 당연히 또 하셨겠죠. 김옥수 도의원, 이용국 도의원, 이현희 도의원 있는데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도의원님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시의원님들은 여기 앉았다가 모조리 다 사라졌는데 저기 이수 의원님이 뒤에 아직은 남아있네요. 네, 시의원님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장 혼자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어요. 도의원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 시의원, 도의원 모두 하나가 돼야 돼요. 협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많은 응원과 성원 지금까지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한두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야산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가야산 우리 가지고 있는 명산이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가야산을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1억 원 정도 되는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할 거예요. 모든 것을 2027년도 정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일단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2단계로 수목원을 조성하고 3단계로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말 그대로 생애 주기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 문화의 공간, 레저의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숙박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1단계 또 27년까지 완공되는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우리 서산은 정말 품격 있고 멋진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시청사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사가 가면 지게 되면 그 앞에 문화회관과 문화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시청사를 지려면. 그래서 그 어디로 가느냐? 성남동 가는 그 공동묘지터가 있던 그곳. 뭐 또 많이 이제 언론 보도 나와서 아실 텐데. 그곳에다가 문화원, 문화회관, 그리고 지난해에 국립국악원 유치했잖아요. 아까 기획관 얘기했지만 고수관 명창, 이런 그 박만춘, 심정순 같은 이런 그 역대의 훌륭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국악원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시립미술관, 문학관 이런 것들 6개의 문화 이런 시설이 이제 한 곳에 입지가 됩니다. 저 전체가 한 4만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6개 시설이 들어가면 서산은 이제 문화, 관광 정말 서산하면 딱 문화예술의 도시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저런 곳에서 끼와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 또 예술인들한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요. 예술인 창작수당도 1인당 50만 원씩 270명 이상 이렇게 주고 있는데 뭐 1억 3,500만 원이나 예산 책정돼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또 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단체한테는 뭐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또 전문 예술인들한테는 6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일반 그냥 생활 동호인들한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해서 6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그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서산이 발전하고 대단한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과거, 현재 정도까지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미래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미래로 가고 있어요. UAM 얘기했던가? 안 했죠. 아까 오전에 한 거랑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UAM, AAV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서산시가 이제 드론 시대로 돼 있잖아요. 드론 특화 도시, 드론 실증 도시로 4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돼 있어가지고 고파도, 우도, 분점도 같은 섬 지역에다가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걸 바로 드론으로 띄어서 날려 보내주는 도시가 돼 있어요. 그런 그 도시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건데 AAV, 어드밴스드 에어 비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그 미래 항공 기체가 뜨는 날아다니는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드론으로 지금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농약 뿌리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전쟁도 드론으로 갖다 폭탄 투하하고 막 하는 것처럼 드론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서산시가 선봉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UAM, AAV 핵심 부품 평가 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내에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된다. 뭐 지금 큰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큰 틀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뜨게 되는 세상으로 와 있잖아요. 비행기는 활주로로 쫙 가다가 달려 여기 뜨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떠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것을 eVTOL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행기들이 뜨는 그 장소를
버티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상 위에서도 뜰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연구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산업단지가 지금 한 20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한 4개가 있는데 제가 민선8기 돌아가지고 산업단지를 4개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업을 유치할 거 아니겠어요. 대산 그린 컴플렉스, 충무이 산단, 대산 3 일반 산업단지, 대산 대주기 산업단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산 그린 컴플렉스 내에 또 기회발전 특구로 우리가 지정이 됐어요. 또 교육발전 특구로 우리 서산시가 지정이 돼가지고 9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30억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도시로 또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수소도시 195억인가 또 국도별 또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서산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 우리 서산이다.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통팔달 도시가 되면서 각 분야별로 문화, 예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큰 틀에서 제가 민선8기 돌아가지고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말 그대로 이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 아이들,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 안심하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도시를 만들고, 또 문화예술 이런 분들을 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런 끼와 재능 있는 분들한테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펼쳐가지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21세기 브루오션, 굴뚝 없는 사람, 이게 관광 아니겠어요?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는 전부 다 관광으로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산은 물산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다듬어가지고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어요? 해미업성이라든가 성지라든가 국제성지라든가 등등 운산 목장이라든가 서산 구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지역이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사람들이 딴 데로 이탈하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전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5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골고루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고북면 주민 여러분들 비롯한 서산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호수공원 보면은 그 주차장,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하주차장 하나 파고 또 위에 또 주차장 잘 다지고 위에 옥상을 잘 덮어가지고 초록광장, 초록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면 주차 질서 무분별하게 막 그 거리에다가 불법 주차하는 거 이런 것도 근절되면서 주차 공간이 445대로 확충이 되면서 도심 속에 허파와 같은 광장이 하나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광장에서 또 운동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열린 음악회도 유치할 수 있고 전국 노래장도 유치할 수 있고 아이들 사생대 그림 글짓기 대회도 할 수 있고 뭐 여름이면 바람 불면 해미업성처럼 아이들 연날리기도 할 수 있고 눈 오는 날은 눈싸움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손주 같이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저 가장자리에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고라도 설치도 하고 해서 도심 속에서 해미업성에서 할 수 있는 일, 저 시민체육관이나 가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도 도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런 추진하는 초록광장 사업 내년 2026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 준공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 옥녀봉 같은 데도 올라가면 땀나면 손 닦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개수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 설치하고 다양한 불편 사업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저쪽 팔봉산에도 데크로 해서 잘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삼준산도 이제 앞으로 그런 곳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등등 연암산이 등등 고북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도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입에다가 발동기 달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긴 다 알아듣죠? 네, 한국말이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북면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디보다도 많은 환대를 또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길로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앞으로
그 발전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많다라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북이 발전해야 또 우리 서산도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낙후된 부분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북면장이 있는 동안에 고북면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서산시장도 저도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북면이 더 빨리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법고창신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이런 성과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법고창신 이렇게 또 사자성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부분은 이제 건강이 또 따라줘야 돼요. 저도 건강합니다. 건강을 담보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 감기, 독감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요즘에 걸리면 예전에 독감이나 감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민선 8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금년밖에 없어요. 내년엔 선거 또 그런 막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올해 2025년 정말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뛰고 열심히 뛰는데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고북면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응원과 성원 또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